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지난 6월 기가바이트 신제품 발표회에 참여했었는데요. 신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출시되기 전에 신제품 구경도 하고 잠깐 게임도 돌려보고, 그리고 저와 같은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고 계시는 아토팍스님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기가바이트 관련 행사는 처음 참여했는데 역시나 새 제품을 확인할 때가 가장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에 여러가지 노트북이 많이 있었지만 한쪽 편에 놓여 있었던 혼자 빛이 나던 노트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품은요, 삼성의 4K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바로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i7 올레드 노트북입니다. 일단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에요. 생산성에 포커스를 둔 노트북인데요. 저와 함께 알아볼 테지만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인지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점을 편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판을 보면 에어로 로고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과 아랫면에 무늬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알 수가 있죠.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게이밍 노트북의 감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후면 에어홀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에어로 로고에서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깨알 같은 기능이긴 한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에어홀이 평범하진 않죠. 게이밍 노트북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에어홀의 크기도 큰 편이라서 고성능의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얇은 패널이 눈에 들어오고 배열 좋은 풀사이즈 키보드,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된 터치패드가 눈에 보이죠.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키보드 상단에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조그만한 에어홀이 있어서 발열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웹캠 커버가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IP 카메라 해킹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이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커버 설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중간중간 게이밍의 요소가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무난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 스펙시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엑스라이트가 인증이 된 삼성 4K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주사율은 60Hz고요. 그리고 CPU는 i7 9750H, 그리고 GPU는 RTX 2080 Max Q가 들어갔습니다. 램은 DDR4 32GB, 그리고 저장소는 NVMe 1TB SSD가 들어갔습니다. 크기는 가로 356mm, 세로는 230mm, 높이는 20mm, 그리고 무게는 4.4파운드, 약 1.99kg인데요. 2kg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포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포트 구성 훌륭합니다. USB 3.1 3개, DP 1.4가 지원되는 타입C 포트가 1개, HDMI 2.0이 1개, 그리고 썬더볼트 3가 1개가 있으며 헤드폰 마이크 포트, 이더넷 포트, UHS-2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전부 갖추고 있는 포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트리플 모니터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확장에 있어서도 합격이고요. 다만 포트들이 조금만 더 뒤로 들어갔으면 사용자들이 편의성에 대해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네요. 스피커는 니이빅3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리도 굉장히 크고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본인만의 이코를 설정해주면은 더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제가 단점을 얘기할 만한 게 딱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힌지는 약 136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범위 내에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삼성 4K 아몰레드를 탑재한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 화면에선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색감이 굉장히 진득합니다. 그리고 색역대는 sRGB는 측정 한계치인 100%, 어도비 RGB는 97%를 보여줬고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50%는 135칸델라, 100%는 무려 456칸델라가 나왔습니다. 최대 밝기는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노트북인데 450칸델라가 넘는 밝기를 지원하는 제품은 여태까지 많은 노트북을 다뤘지만 에어로 15 올레드 노트북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해보네요. 색상 정확도를 나타내는 델타 E 평균값도 1.73으로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거기에 엑스라이트, 팬톤 인증까지 받아 출고 시에 컬러 캘리브레이션이 세팅이 되어져서 나오고요. 응답 속도 체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할 수 없지만 제조사 스펙으로는 0.23ms라고 하니 웬만한 작업용 모니터를 들이밀어도 절대 안 밀리는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허나 글레어 패널 탑재로 인해 빛 반사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매우 밝은 디스플레이라서 어느 정도 상쇄는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내부를 살펴보면 히트 파이프는 5개가 사용되었으며 팬은 2개가 양옆으로 위치해 있고 배터리와 스피커는 앞에 배치된 일반적인 노트북 구조입니다. 그리고 램 슬롯 2개, M.2 슬롯이 2개가 있어서 확장성에 있어서는 유연함을 가진 노트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에서 50% 구간은 46분, 그리고 90% 구간은 1시간 32분, 완충까지는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90%를 기점으로 배터리 보호를 위해 더디게 차며 충전 시간은 평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모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절전 모드로 두고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은 50%, 그리고 유튜브로 FHD 콘텐츠를 시청했습니다. 대략 4시간 35분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다른 노트북들과 달리 절전 모드에서도 화면 밝기 100%가 상당히 밝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나쁘지는 않은 배터리 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가 타협한다면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게임보다는 업무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조용하고 오래 타이핑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간격도 적당하고 풀사이즈 키보드라서 우측에 있는 숫자키 활용도 가능하죠. 배열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누르는 피드백이 심심하다는 것만 제외하곤 작업을 할 때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요즘 고가의 노트북들은 터치패드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누르는 압력 괜찮고요, 멀티 제스처 잘 되고요, 그리고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을 보면 지문 인식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요. 윈도우 헬로의 인식은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문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 트랙패드를 사용할 때 거슬리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로그인의 보안을 중요하신 분들에게 꼭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PU G 싱글은 453점, 멀티는 2625점, 시대벤치 릴리즈 15는 싱글 175점, 멀티는 906점, 시대벤치 릴리즈 20은 싱글 410점, 멀티는 2127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파이 그래픽스 코어는 6978점, CPU 스코어는 4651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스 코어는 18834점, 피직스는 11627점을 보여줬는데요. 230W의 적지 않은 어댑터 용량이지만 전체적으로 동사양의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해서 퍼포먼스가 조금 낮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성능의 극대화보단 성능의 효율, 안정성, 휴대성에 포커스를 둔 제품이라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자면 토탈워 3국은 4K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 두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틀 벤치마크는 20.1프레임, 캠페인 벤치마크는 21.5프레임이 나왔고요.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는 4K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 두었을 때 평균 36프레임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K 해상도는 RTX 2080 맥스 Q로도 버겁기 때문에 옵션을 낮춰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4K 해상도 국민옵으로 두고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하위 1%는 42프레임, 평균 73프레임, 최대 92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4K로 조금 더 쾌적하게 즐기려면 그래픽 옵션을 조금 더 낮추던가 해상도를 풀 HD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로 렌더링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대략 5.3GB의 파일을 1분 후반대에 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스펙 자체가 웬만한 데스크탑과 견주어도 밀릴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온도를 체크해봤습니다. GPU는 최대 70도, CPU는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노트북들을 확인해보자면 그래픽카드의 온도는 안정적이지만 인텔 9세대의 CPU는 발열이 성능은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10세대에서는 부디 발열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배그를 하면서 팬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약 58dB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팬 소음이 있는 편이죠. 스펙 대비 얇은 두께와 경량화를 이루다 보니 팬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창작을 위한 제품이니만큼 어도비 소프트웨어와 호환성 테스트를 거친 후 출고가 되고 무상 서비스는 무려 2년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무상 서비스 2년이라 이런 부분은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겠죠.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며칠 동안 테스트를 하고 사용하면서 당연히 좋은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법 있는 팬 소음, 두 번째로는 100% 발휘되지 않는 퍼포먼스, 세 번째는 글레어 패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적의 사용에 있어서 2%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퍼포먼스의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고 해도 탑 제조사 중에 하나인 기가바이트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왜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렇다면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썬더볼트 3 이더넷 포트, SD카드 슬롯까지 지원되는 폭넓은 포트 구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트리플 모니터 지원, 세 번째는 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하이엔드 부품들로 구성된 스펙, 네 번째는 진짜로 정말로 좋은 4K AMOLED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 저는 이 4K AMOLED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게 카메라에 100% 안 남기는데 진짜로 디스플레이 보면은 와 합니다.
그 정도로 밝고 색감이 좋습니다. 기가바이트 노트북 발표회 갔었을 때도 아니 뭔데 쟤는 패널이 밝아?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와서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i7 올레드 노트북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디스플레이 스펙이 요구되는 분들, 하이엔드 CPU, GPU가 필요한 분들, 기본 구성 포트에 높은 확장성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전문 작업 분야에서 사용될 노트북을 구하시는 분들에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i7 올레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4K. Yeah.